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공부하는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한배 가정의 이중 언어의 중요성과 자녀들이 이제 삼중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길어져도 좀 오늘 영상은 요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길어지더라도 이제 끝까지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어 공부할 때는 베트남 부산 외국어대 거기에서 배우는 교재 3권짜리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베트남어는 또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앱을 다운 못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회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핸드폰에 다운받아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 베트남어 문장이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 베트남 문장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2300문장이 나옵니다. 2300문장이 나오는데 이걸 왜 세봤냐면은 도대체 공부하려면은 도대체 문장 몇 개를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세봤어요. 한 2300개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필사를 3번 했습니다. 필사를 3번 했는데 그때 처음에 한번 쓸 때는 도대체 이걸 왜 쓰나 그런 생각도 하고 팔도 아프고 그랬는데 3번을 하여튼 썼습니다. 베트남어 그때 공부할 때는 선생님도 없고 베트남어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3번은 제가 다 썼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3번을 썼지만 공부도 잘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근데 3번을 쓰고 나서는 어떤 거를 느낌을 받았냐면은 베트남어 문장을 볼 때 일단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좀 베트남어 문장이 좀 만만하게 보입니다. 만만하게 보이고 그때 이제 쓸 때는 제가 이제 볼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쓰니까 하루에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이제 6시에 도서관이 열거든요. 밤 10시까지인데 저는 담배도 핍니다. 근데 필사 3번 할 동안은 담배를 안 폈어요. 담배를 안 피고 그냥 계속 썼습니다. 계속 썼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쓴 볼펜은 이 볼펜이 되게 좀 필기감 좋은데 좀 뻑뻑해요. 팔이 너무 아파요. 팔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 볼펜은 이제 제트스트림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많이 써도 이제 똥도 안 나오고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제트스트림 0.5mm 이 볼펜심으로 썼는데요. 이제 써보니까 볼펜심이 하루에 다 써지는 거예요. 볼펜심을 저는 이제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썼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아깝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5개짜리 사서 씁니다. 5개짜리 사서 쓰고 베트남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맘먹고 단어 공부를 하면은 하루에 이거 볼펜심 하나 씁니다. 하나 쓰고 그리고 종이 반 접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씁니다. 빽빽하게 쓰고 이것도 하루 쓰면은 앞뒤로 해서 한 8장 정도 씁니다. 8장 정도 쓰면은 볼펜심 한 자루가 닳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고 발음이 어렵고 그런 문제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 여행 가서 이제 직접 가서 책을 사왔습니다. 직접 가서 책을 사왔는데 이런 거 띵라인 현대 언어 묘사하고 희붕 그런 이건 라오동
단어가 이제 그 회화가 이제 주제별로 나와요. 주제별로 나오고 문장도 간단합니다. 단어가 보통 10에서 15개 그 정도의 단어 문장으로 쓰고 웬만하면 보통 한 10개의 단어로 한 문장이 끝납니다. 이거는 뭐 형용사, 주로 형용사에 나오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이제 베트남 호치민 대학교 옆에 서점에 가면은 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오부연 작가라고 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책을 쓴 영어 작가입니다. 오부연 작가인데, 이 오부연 작가는 좀 전에는 이제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대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은 좀 너무 두껍고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드라마 그런데 영화 그런 데서 나오는 대화를 이제 베트남어 영어로 이제 쓴 거예요. 주로 이건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데 좀 뭐냐면은 베트남 대학생들이 영어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책이에요. 영어 공부하는 책이고, 이건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읽다가 말았고, 공부할 때 너무 좋고 너무 두꺼운 책은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5권 책은 회화책으로는 가장 얇습니다. 가장 얇은 거를 반복해서 이제 저는 봐요. 반복해서 보고, 이거는 또 CD가 있어요. CD가 있어서 영어를 좀 들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이렇게 많이 필사를 못 하는데, 보통 제가 지금도 공부 이제 틈틈이 하는데, 보통 2주에 볼펜 한 자루 정도 씁니다. 2주에 보통 볼펜 한 자루 쓰는데, 이것도 사실 힘들어요.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의 중요성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한배 가정이면은 이중 언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중 언어의 중요성을 왜 좀 설명을 드리냐면,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하이퐁에 가면은 LG 회사가 있습니다. LG 회사가 있는데, 그 주택단지에서 LG 회사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오른쪽에 하천이 쭉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이 거기서 김밥하고 토스트를 팔아요. 그래서 부인은 계속 김밥 말고 토스트 굽고 그러고, 이제 한국 남편은 거기서 돈 받고 막 팔아요. 막 파는데, 아저씨가 좀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그 물건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베트남어를 합니다. 제가 볼 땐 60도 넘은 것 같아요. 60도 넘은 것 같은데, 좀 대단하죠. 그분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 출근할 때 거기서 김밥을 파는데, 그거 장사하려면은 한 100만 원이면은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베트남어를 못하면은 100만 원 갖고 그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갖고, 언어가 되니까 이제 100만 원 갖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배 가정들이 만약에 남편이 베트남어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베트남어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노후에 다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어를 못하면은 베트남 가서 무슨 사업을 할 때 5천만 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5천만 원 갖고도 부족하고, 만약에 지금 베트남어 열심히 하면은, 틈틈이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 값어치가 최소한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어치 값어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공부 열심히들 하시기 바래요. 왜냐면은 100만 원을 벌기에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것이,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한 달에 100만 원치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좀 나름 좀 생각이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베트남어 공부하고 한 3, 4년 전쯤에, 요즘은 푸꾸옥이라는 데가 이제 한국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데, 푸꾸옥에 퓨전 리조트라고 있어요. 퓨전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 하루 숙박료가 그때 당시 45만 원, 5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아는 분이 이제 그쪽에 경찰분이 좀 어떻게,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연락이 돼서 그 푸꾸옥 리조트에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매니저 해주는 거죠. 그걸 하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조건이 베트남 거기 직원들의 10배를 준다고 그래서 10배,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급여를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너무 더운 데서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안 갔습니다. 그때 당시 갔으면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더운 거는 저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베트남어 공부를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막 뒤죽박죽 공부를 해갖고 어떤 체계가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재생 목록에 MTM 무슨 학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그 원장님이 이제 가르치는 건 잘해요. 저희 형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블릿에다가 EBS, 이제 저희 형이 이제 그 파일을 보내줘서 다운받아서 보는데, EBS 베트남어 강의예요. 이거를 이렇게 쭉 봅니다. 자주 봐요. 자주 보고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성문 기초 영문법. 이것도 이제 파일을 보내줘서 제가 다운받아서 보는데, 이거를 보는 이렇게 문법도 쉬운 단어로 핵심적인 문법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쭉 설명을 해주고, 이걸 수시로 비교해서 봐요. 왜냐면은 제가 베트남어를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려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고 뭐가 좀 영어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번갈아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영어든 베트남어든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은 사람들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을 몰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그 책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를 하면은 영어를 못하고 베트남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는 재밌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도 대화는 가능한데, 이 문법책을 보면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생각하면서 깊이 사고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단지 뭐 베트남어가 어렵고 영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 사고하면서 읽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보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어도 열심히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도, 베트남 여기 한국에 있는 베트남 분들도 베트남어 공부를 하고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베트남어 자체를 그냥 말로 하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내가 베트남어를 잘해서 내 남편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이제 수다 떨듯이 대화를 하면은 베트남 부인도 한국말을 못 가르칩니다. 베트남어도 못 가르치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언어를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자녀분들은 그 한배 가정이니까 베트남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할 것 같지만은 제가 여지까지 본 거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도 베트남어로 나와요. 그 베트남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공부를 하면은 그 고등학생들은 문법적으로 베트남어 공부를 해요. 문법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독학으로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배 가정 자녀들은 독학으로 공부가 잘 안 돼. 왜냐면은 책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깊이 사고하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배 가정은 부인과 남편 사이에는 한국어, 베트남어 이중 언어를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자녀들은 삼중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제 영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하고 베트남어도 못하는데 과연 영어는 극복할 수 있겠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이퐁에 가면은 LG 회사가 있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베트남 그 청년들이 거기에 회사를 다닙니다. 과연 한배 가정의 자녀가 LG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베트남어가 능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어 그 회사에 가면은 뭐 베트남어로 이렇게 무슨 서류도 봐야 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과연 읽어낼 수 있는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어 한배 가정의 자녀들이 삼중 언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중 언어도 지금 안 되는데 삼중 언어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지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부하는 과정이 어떤 그 배워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베트남 한배 가정 자녀들이 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삼중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